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긴급한 사안입니다. 손으로 가슴을 짚어보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그 규칙적인 리듬이 바로 생명 그 자체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리듬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리고 아무 경고 없이 멈출 것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건강 전문의이며 여기 한국에서 심장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2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근무했습니다. 영상 검사를 통해, 수술을 통해 새벽 3시 응급실에서 수천 개의 심장 내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고기와 계란을 피하라는 수십 년간 들어온 그 조언이요.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퍼즐 조각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빠진 조각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규칙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음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난달 박 씨라는 74살 여성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8년 동안 고기를 끊으셨습니다. 계란도 완전히 피하셨습니다. 따님이 최선을 다해 매 끼니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동맥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었습니다. 늘 피곤하셨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심장이 그냥 멈춰버려서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늘 두려움 속에 사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사회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도 심장은 여전히 그들을 배신하는 환자들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심장병이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대한 심장사고를 겪은 사람들의 85%는 전날 극적인 증상이 없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습니다. 호흡 곤란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0초 만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뇌에 산소가 끊기는데 10초면 충분합니다. 쓰러지기까지 10초입니다. 그리고 만약 집에 혼자 계시다면, 시장에 걸어가는 중이라면, 화장실에 계시다면 그 10초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가족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겁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완전한 정보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심혈관계에 놀라운 작용을 하는 특정한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동맥염증을 최대 40%까지 줄입니다. 약물 없이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을 조절합니다.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관의 탄력을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준비하기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몸의 자연스러운 시스템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작용합니다. 특정 유산균을 함유한 발효식물성 식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발효식품이나가 아니라 신체의 심장보호 기제를 활성화하는 특정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심장 건강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이루도록 도운 정확한 음식들, 정확한 양, 최적의 섭취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발효식품이 가장 중요한지, 매일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다른 방법들이 실패했을 때 이것이 효과를 내는 과학적 이유를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이 순간 동맥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오늘이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최태양 박사이며 바로 이곳 서울에서 23년 동안 심혈관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심장병 예방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바로 지난달 68 세 여성이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따님이 30분 후에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닭가슴살을 드시고 계란을 피하며 모든 표준 조언을 따르고 계셨습니다. 서류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맥은 안에서부터 불이 난 것처럼 염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지금 당장 가슴을 짚어보세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그 근육은 매 순간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려고 일하고 있지만 염증은 조용히 혈관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너무 늦는 그 순간까지는요. 한국에서만 오늘 320명이 심혈관 사건을 겪을 것입니다. 그중 82%는 어제 아무런 경고 증상이 없었습니다. 의료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와 계란을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삼성의료원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천 개의 환자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동물성 제품만 제거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환자들은요, 결과가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된 채식 대체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오히려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동맥 염증입니다. 혈관을 정원 호수처럼 생각해 보세요.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면 심장은 점점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압력이 높아집니다. 혈관벽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콜레스테롤이 응급 시멘트처럼 그 균열을 메우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표준의학은 콜레스테롤만 보고 낮추라고 말합니다.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지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발효식물성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가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저는 김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김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과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가 들어있는 자연 발효 김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일 드시던 전통 된장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제대로 발효된 채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정 프로바이오틱들은 발효할 때 포스트바이오틱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들은 장벽을 통과해서 혈류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동맥벽을 손상시키는 염증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 발효 음식을 매일 80g씩 섭취한 환자들의 동맥 염증이 단 12주 만에 3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발효 음식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살균 처리된 대량 생산 김치는 어떻습니까? 소용없습니다. 프로바이오틱이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발효식품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활성 박테리아 균주가 들어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열었을 때 식초 냄새가 아니라 톡 쏘고 살아있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분량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최소 80끼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김치 6숟가락 또는 된장 3숟가락입니다.
이것을 하루 중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바이오틱이 위산을 통과하는 여정에서 살아남으려면 음식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섬유질이 프로바이오틱의 연료 역할을 하여 장에 정착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심혈관계의 완전한 효과를 보려면 최소 90일 동안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왜 90일입니까? 장내 미생물총이 완전히 바뀌고 한겸증 효과가 손상된 혈관 내피를 재건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발효 음식은 단쇄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생성하여 작용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면역체계에 신호를 보내 진정시키고 동맥벽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또한 간이 부작용이 있는 약물로 강제로 낮추는 대신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생산을 조절하도록 돕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은 심장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의료계는 고기를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계란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즐기고 싶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접시에 놓인 고기나 계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74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모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8년 동안 붉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계란을 마치 독인 것처럼 하나하나 세어가며 먹었습니다. 식단이 너무 제한되어 시장에 걸어가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맥염증 수치를 확인했을 때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혈관이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아무리 피해도 콜레스테롤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때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실제로 심장을 치유하는 한 가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싼 영양제나 먼 나라의 희귀한 슈퍼푸드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습니다. 무시되고 잊혀진 채로요. 저는 특정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이 들어있는 발효 식물성 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싼 알약에 약한 프로바이오틱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심장을 보호해온 강력하고 오래된 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음식들은 고기와 계란이 결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심장병의 근본 원인인 만성동맥염증을 직접 공격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가 풍부한 제대로 발효된 음식을 드시면 이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며 단쇄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혈류로 들어가 작은 소방관처럼 동맥벽의 염증을 진화합니다. 몇 주 안에 혈관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몇 달 안에 자연스러운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강남 심혈관 센터에 있는 제 연구팀은 5년 동안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발효 음식을 섭취한 환자들은 동맥염증 지표가 40% 감소했습니다. 약 없이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급성 심장 사건의 위험이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조차 놀란 것은 심장 근육 기능이 실제로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초음파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하고 더 나은 리듬과 더 강한 수축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원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동안에도 동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 없이 보내는 매일매일 손상이 깊어집니다. 염증이 퍼집니다. 플라크가 굳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긴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부산의 이 씨는 초기 경고 신호를 단 6개월만 무시했습니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정원에 물을 주다가 심장이 8초 동안 멈췄습니다. 부인이 토마토 밭 사이에서 쓰러진 그를 발견했습니다. 살아났지만 그 8초가 심장 기능의 40%를 앗아갔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 씨처럼 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자녀들이 쓰러져 무력한 당신을 발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손주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며 짐이 되어 말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골든타임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공포입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발효식품에 올바른 프로바이오틱 균주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최대 흡수를 위해 정확히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단 하나의 세부 사항만 틀려도 결과 없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여러분의 심혈관계를 변화시킬 발효식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사를 가르는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이름, 정확한 양, 그리고 결정적인 섭취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심장 환자분들께 처방하는 첫 번째 발효식품은 자연 발효 배추입니다. 대부분의 상점에서 파는 살균 처리된 제품이 아닙니다. 최소 3주 동안 숙성된 진짜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발효 배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음식에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특정 균주가 들어있어 동맥벽을 덮고 있는 염증 단백질을 직접 녹이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2주 동안 매일 단 80g의 발효 배추를 섭취한 환자들의 동맥 염증 지표가 38% 감소한 것을 측정했습니다. 80g은 대략 큰 숟가락 4개 분량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음식은 발효 된장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콩을 피하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전합니다. 생콩이나 가볍게 가공된 콩은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콩을 최소 6개월 동안 발효시키면 박테리아 작용이 피트산이라는 화합물을 분해하고 천연 혈액 희석제처럼 작용하는 효소인 나토키나아제를 만들어냅니다. 강남에서 오신 97세 박 씨 환자분이 위험할 정도로 끈적한 혈액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D다이모 수치가 높아서 혈전 위험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매일 아침 숙성 발효된장 한 숟가락을 드신 지 4개월 만에 혈액 점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한 숟가락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음식보다 먼저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음식은 발효무입니다. 이 음식은 제 연구 중에 가장 저를 놀라게 한 식품입니다. 발효무에는 발효 과정에서 설포라판으로 전환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방어를 조절하는 신체의 RF2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혈관 내부에서 타오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72세 이씨 할머니께서 내피기능 장애가 너무 심해서 담당 심장 전문의가 즉각적인 스텐트 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수술 결정을 내리기 전에 16주 동안 하루 2번 발효무 60g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주 후
혈관 유연성을 측정하는 혈류맥의 확장 검사에서 47% 개선되었습니다. 담당 심장 전문의가 제게 직접 전화해서 어떤 약을 처방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발효무였습니다. 60g 하루 2번입니다. 이제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발효식품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조합으로 먹어서 효과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뜨거운 음료나 섭씨 43도 이상의 음식을 섭취한 직후에는 절대로 발효식품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열이 여러분의 심혈관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거나 조리된 아침 식사를 하기 최소 30분 전에 발효식품을 먼저 섭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테리아가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 본격적인 식사로 위산 생성이 증가하기 전에 군집을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 발효식품을 가공 설탕이나 흰 밀가루 제품과 함께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장내 병원성 박테리아가 단순 당분을 먹고 자라서 여러분이 도입하려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압도할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프로바이오틱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단 빵을 먹거나 설탕 든 커피를 마셔서 3개월간의 발효식품 섭취를 완전히 낭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을 구할 특정 음식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기 서울에서 제 환자 3,000명 이상의 심혈관 건강을 변화시킨 정확한 양, 정확한 시간, 그리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음식은 발효 된장입니다. 아무 슈퍼마켓에서나 부주의하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 동안 숙성된 전통적으로 발효된 된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된장 안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가 살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여러분의 혈관 내부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동맥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를 분해합니다. 이 염증이 사라지면 혈관이 20년 전처럼 다시 부드럽고 탄력적이 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어떤 음식도 입에 닿기 전에 이 발효된장 한 숟가락을 드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절대 뜨거운 물에 타시면 안 됩니다. 60도 이상의 열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물의 온도는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거의 미지근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 혼합물을 완전히 마시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90일 동안 이것을 하십시오. 고기와 계란을 피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데 왜 이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문제는 음식의 콜레스테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적은 동맥벽의 만성, 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혈관 내부의 거친 부분을 만듭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손상된 길에 진흙이 달라붙듯이 이 거친 부분에 달라붙습니다. 발효된장은 먼저 손상을 치유합니다. 동맥벽이 다시 매끄러워지면 콜레스테롤은 달라붙지 않고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염증을 제거해야 할 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매일 먹는 발효 배추입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매일 저녁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절반을 드십시오. 잘 발효된 배추 한 컵입니다. 이 배추 속 유익균이 저녁 식사에서 최대한의 영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소화기관을 준비시켜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유익균들이 장에서 활동하면서 나토키나제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나토키나제는 혈류 속에 미세 혈전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위험한 혈관 막힘이 되기 전에 제거해 줍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가 계셨습니다. 혈압이 170에 110이라는 수치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죠. 4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발목이 부어 있었고 3층에 있는 본인 아파트에 올라가려면 숨을 고르기 위해 2번은 쉬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 1스푼, 매일 저녁 식사 전에 발효 배추 반 컵. 그분은 정확히 석 달 동안 이것을 지키셨습니다. 검진을 위해 다시 오셨을 때 혈압이 30에 8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삼성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약을 4알에서 1알로 줄였습니다. 발목 부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5층까지 쉬지 않고 걸어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고기나 계란을 피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것들을 드셨습니다. 이것은 동맥염증을 제거하는 특정 발효식품을 추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된장찌개의 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된장을 베이스로 해서 간단한 찌개를 끓이십시오. 부드러운 두부, 미역, 버섯을 넣으세요. 이 재료들의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두부는 손상된 심장 근육을 회복시키는 흡수하기 쉬운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미역에는 심장 박동 리듬을 조절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버섯에는 혈관벽을 강화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된장이 다른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기초입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자, 이제 내일 아침부터 심장 건강을 변화시킬 정확한 발효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음식을 준비하고 섭취하는 정확한 방법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은 발효 배추입니다. 하지만 아무 발효 배추나 되는 게 아닙니다. 식초 없이, 과도한 소금 없이 최소 3주 동안 자연 발효되어야 하며 섭씨 2도에서 7도 사이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환자들이 잘못된 종류의 발효 배추를 수년간 먹고도 심혈관 건강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상업용 제품들은 나트륨과 인공 보존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실제로는 동맥을 치유하는 대신 손상시킵니다. 이상적인 섭취량은 정확히 하루 100g입니다. 대략 주먹을 쥔 크기입니다. 유익균 군집이 장에 자리 잡기까지 최소 1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이 양을 드셔야 합니다. 이 특정 유익균 종들, 특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가 부티레이트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동맥벽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발효 배추를 주요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셔야 하며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위장에 있는 음식이 보호막 역할을 해서 유익균이 강한 산성 환경에서 살아남아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드시면 유익균의 90%가 제 역할을 하기도 전에 죽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이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2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고 좌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했으며 심장내과 의사가 몇 달 안에 2번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230이었고 동맥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따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배추 100g을 매일 점심 후에 드시고 가공식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한 가지 습관을 꾸준히 추가하는 것입니다. 16주 후 박 씨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추적 검사를 받으러 돌아오셨습니다. 심장내과 의사가 놀랐습니다. LDL이 158로 떨어졌습니다. 염증 수치가 42% 감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맥의 플라크 축적이 안정화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두 번째 수술이 취소되었습니다. 박 씨는 지금 70세이고 매일 킬로미터를 걷고 도움 없이 손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제대로 발효된 배추 속 유익균은 소화기관 전체의 세균 구성을 점진적으로 바꿔서 작동합니다. 이 세균들이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혈류로 들어가간에 신호를 보내 염증성 콜레스테롤을 덜 생성하게 합니다. 혈관 내벽을 강화해서 더 탄력적이고 플라크 형성에 저항력이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올바른 준비 방법이 필요합니다. 내일 시장에 가시거든 6개월 후 유통기한이 적힌 플라스틱 용기에 든 밝은 빨간 발효 배추를 사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물질이 든 절임 배추입니다. 소량씩 만드는 전통시장 상인을 찾으십시오. 얼마나 오래 발효시키는지 물어보십시오. 설탕이나 식초를 사용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대답은 둘 다 아니오여야 합니다. 진짜 발효 배추는 신맛이 나고 살아있어야 하며 달거나 인위적으로 톡 쏘는 맛이 나면 안 됩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을 매일 올바르게 실천하면 이 황금 시간 동안 심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드셔야 할 가장 중요한 발효식품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양과 정확한 시기, 정확한 방법으로 지난 20년간 제 병원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은 자연 발효된 배추입니다. 대부분의 마트에서 파는 살균 처리된 제품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진짜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배추를 말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동맥 염증 수치를 측정했는데 이 특정 음식을 매일 드신 분들은 단 12주 만에 염증 수치가 40%나 감소했습니다. 이 정확한 수치를 잘 들으십시오. 하루에 80g에서 100g을 드셔야 합니다. 대략 작은 공기 반 그릇 정도입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요. 왜 이 정확한 양이냐고요? 제가 대한심혈관학회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양이 동맥 플라크 형성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특정 유산균 균주를 약 100억 마리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십니다. 잘못된 시간에 이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위산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가 가장 강합니다. 아침 첫 식사 전 완전히 빈속에 발효 음식을 드시면 위산이 유익균의 90%를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죽여버립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발효 음식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섭취의 황금 시간은 아침 식사 후 정확히 30분입니다. 위가 이미 소화 효소를 생성하기 시작했고 위산 수치가 낮아졌으며 방금 드신 음식이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이때가 바로 살아있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고
거기서 염증을 줄이고 간의 콜레스테롤 생성을 조절하는 작용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원칙을 힘들게 깨달은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 위험할 정도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스타틴 약물 처방을 원했습니다. 그분은 2년간 매일 아침 발효 배추를 드셨지만 수치에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낭비된 겁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드시냐고요? 그분은 가장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해서 아침 첫 식사로 빈속에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만 바꾸고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후에 드시라고요. 3개월 후 그분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음식, 똑같은 양, 단지 시간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제가 혈액검사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분은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 배추는 제대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죽은 균을 드시는 겁니다. 항상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실온에 2시간 이상 두는 순간 유산균 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입하실 때는 냉장 코너만 확인하세요. 일반 진열대에 있다면 살균 처리된 것이고 유익균이 모두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돈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시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건 이 음식을 절대 드지 마십시오. 환자분들이 뜨거운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서 모든 유익한 성분을 완전히 파괴하는 걸 봤습니다. 유산균은 섭씨 45도 이상에서 죽습니다. 차갑게 또는 실온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심장 보호 효과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비 방법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 짜게 느껴지신다면 먹기 전에 가볍게 헹구셔도 되지만 물에 담가두지는 마십시오. 유익균은 그 국물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 담가두시면 동맥을 보호하는 성분을 말 그대로 씻어내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생명을 구하는 습관을 실천하는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시간과 양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발효 채소 100g을 드셔야 합니다. 정확히 작은 공기 하나입니다. 접시가 아닙니다. 한 줌이 아닙니다. 100g입니다. 왜 식사 전이냐고요? 위산이 동맥 염증을 직접 감소시키는 특정 유산균 균주를 활성화하기에 최적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60%나 떨어집니다. 노력을 낭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일주일 내내 3가지 다른 종류의 발효 음식을 돌아가며 드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장이 심장 보호 성분의 전체 스펙트럼을 생성하려면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발효 배추, 발효무, 발효 오이. 이 3가지는 함께 작용하는 서로 다른 세균 프로필을 포함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발효 배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발효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발효 오이. 오늘 이 일정을 냉장고에 적어두십시오. 세 번째 단계, 매일 점심에 발효 된장 한 큰술을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효콩에 들어있는 특정 세균은 이미 동맥벽에 붙어있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막힘을 예방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손상을 적극적으로 청소하는 겁니다. 한 큰술입니다. 작은 술이 아닙니다. 2 큰술도 아닙니다.
정확한 양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 발효 음식을 드신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유익균의 30%를 장에 도달하기 전에 죽입니다. 뜨거운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청아 같아야 합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76세 박 선생님을 치료했는데 차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 것도 가슴 통증 없이는 못하셨습니다. 서울에 계신 심장 전문의가 6주 후 우회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심장 박출률이 32%였습니다. 심장이 정상 용량의 절반도 안 되게 펌프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분께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발효 채소 100g, 매주 3가지 종류를 돌아가며 점심에 발효 된장 1큰술, 매 식사 후 미지근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90일간 실천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받으러 돌아왔을 때 그의 심장 박출률은 48%로 증가했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수술을 연기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의 심장 박출률은 55%에 도달했습니다. 수술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5km를 걷는데 가슴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할 때의 힘입니다. 심장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회복하고 강화되기 위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발효식품은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이러한 영양소를 전달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1단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1단계만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발효 채소 100g을 드세요. 이것을 7일간 하세요. 계단을 오를 때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오후에 에너지 수준이 어떤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몸이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해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입니다. 이 약속은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이기를 바라는 가족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급성 심장사에 두려움 없이 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 가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공유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심장 건강을 위해 매일 식사에 어떤 발효식품을 추가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의 중요한 심혈관 연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심장 건강이 걱정되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